안녕하세요. 렌터의 오디오 책방 렌터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봉화라는 곳의 그 광산에 광부 2명이 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산에 갇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할로윈 축제를 맞아서 이태원으로 몰렸던 우리 젊은이들이 비좁은 골목의 비탈길에서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먼저 유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구나 죽음에 이르지만 청년들의 죽음은 우리 마음을 더 미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이태원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가장 세계화된 동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태원의 그 삼거리 소방서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클럽들, 트랜스젠더 바들, 그리고 주방장이 만들어내는 요리들, 해밀턴 호텔 뒤의 세계 음식의 거리를 지나면 그 비좁은 골목에서 풍겨나오는 피자 냄새, 파스타 냄새, 언뜻 보이는 당구대들, 한겨울에도 배꼽 티를 입고 다니는 러시아 여자들,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껴안고 앉아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동네. 그곳은 서울 속의 외국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이국적 풍경 속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날 왜 한꺼번에 그렇게 쏟아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코로나가 많이 풀렸고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할로윈이 무엇인지, 어떤 행사인지 영어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연 그날을 어디서 보내고 싶었을까요?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할로윈데이. 왜 그곳이 그렇게 아수라장 지옥이 될 거라고 그들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게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무대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비좁은 골목길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마당, 그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기성세대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렌토는 최소한의 이웃이라는 허지웅의 산문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판사는 김영사이고요. 책값은 15,800원. 우리 모두는 결국 서로를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입니다. 라는 책 뒤에 문구가 너무 좋아서 사실 다른 책 녹음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이걸 다시 진행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작가의 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의 말. 팬데믹이 시작할 때쯤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조심해야 남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개인사는 타인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은 더 높아졌고 두꺼워졌습니다. 평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급함과 피해의식이 빼곡하게 자라났습니다. 남 탓으로 가득한 공기에서 희망을 찾기란 요원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타인에게 바라는 이웃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웃의 등급을 나누고 자격을 따질 시간에 서로 돕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일의 고단함을 체념이 아닌 용기와 지혜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첫 번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코로나19의 살풍경이 시작될 즈음 첫 장을 열었고 거리두기가 중단될 때 마지막 장을 닫았습니다. 이웃을 향한 분노와 불신을 거두고 나 또한 최소한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책을 펴냅니다. 2022년 8월 허지웅. 춥고 눈이 내린 어느 날 작은 시골 기차역에 할머니가 홀로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 할머니는 황급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올라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이 한 짝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제야 다른 한 짝을 역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간디의 신발 한 짝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쥐고 있던 나머지 장갑 한 짝을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장갑 한 짝이 아닌 한 컬레를 모두 찾아 요긴하게 쓰길 기도했습니다. 선로를 정리하던 영무원이 장갑 한 짝을 찾았습니다. 역 안으로 돌아와 장갑을 버리려던 영무원은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똑같이 생긴 장갑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영무원은 장갑 한 컬레를 잘 포개어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역 안으로 뛰어들어온 소년이 꽁꽁 언 손을 녹이려고 난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선반 위에 장갑에 눈길이 닿았습니다. 소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선반으로 다가가 장갑을 손에 끼웠습니다. 장갑은 따뜻했고 소년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 남긴 문자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누군가와 다투고 나오지는 않았나요?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하다가 마음에 없는 모진 말로 이야기를 끝내지는 않으셨나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으려니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별일 없는 날도 별일 있었던 날처럼, 별것 있는 날도 별것 없었던 날처럼 평정을 찾고 의지를 갖고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했을. 그래서 어쩌면 나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꼭 너무 흔해서 하기 쑥스러운 그런 말을 해봅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6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들어보셨지요?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 정도로 느슨하게 기억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험로를 거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진짜 유대민족이라 여겼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남아있었던 사마리아인은 민족의 수치고 혼혈이라며 멸시했지요. 우리가 진짜고 너희는 가짜다. 병적인 수준의 지역 감정을 연상하면 비슷합니다.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내가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레위 사람은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내를 치료하고 여관에 맡기고 보살펴달라 부탁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와 갚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구나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도왔는데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율법학자와 레위 사람은 돕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는 게 예수의 질문입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단지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웃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자격을 나누고 심사하려는 자들을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은 성별이나 정체성, 겉모습과 가치관, 너의 편과 나의 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시민 2사람이 보트를 타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감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려 40명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모두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 아래선 엉뚱한 댓글들이 불타올랐습니다. 정권 이야기, 사대강 이야기, 지역 비하 이야기들이 영영 끝나지 않을 다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 되고 싶으십니까? 최봉석, 손성모님 고맙고 존경합니다. 일요일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늘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카레에서 일요일 냄새가 납니다. 일요일이면 늘 TV에서 방영해 주었던 더빙 외화에서 일요일 냄새가 납니다. 일요일이면 늘 동네 어디서든 들려오던 씨름 경기 중계 소리에서 일요일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거의 사치를 감춘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별맛이 없는 카레라도 저는 맛있게 먹고 별 재미없게 보았던 영화라도 더빙이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인터넷에서 김연자님의 천하장사 노래를 찾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일요일 냄새는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일요일 냄새는 오늘 하루 너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냄새는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처럼 따뜻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일요일 냄새가 있겠지요. 일요일이 돌아오면 그 냄새의 기억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새가 오는 것을 매우 기뻐했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조선의 어떤 왕이 과거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누구일까요? 광해군입니다. 뭔가 자신도 답을 모르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출하는 교수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광해군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해군은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어야 했고 동시에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분투해야 했었다는 걸 또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 질문은 애절합니다. 아마도 그는 연기처럼 짧고 무상하게 사라져버린 유년 시절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어린이날이 오는 걸 손꼽아 기다렸던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별 의미 없는 휴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땅도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 내려다보고 그렇게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볼 여유와 평정을 찾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꼭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하루가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과거 시험에서 급제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명한의 답안입니다.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짧습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서로를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입니다. 라는 허지용의 산문 최소한의 이웃 함께 했습니다. 렌토도 제 채널 애청자들의 최후의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기쁨 가득한 시간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